맛이랑 끝맛이랑 틀리거든요, 이게. 그게 좀 매력 있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차는 네. 짧게 우려서 내용물은 버려라. 그렇죠? 그렇죠?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혼자 처음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에 가야 될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되는데 해보신 분이 제대로 길을 알려주면 그냥 피곤하지 않고 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갈 수 있죠. 날씨 온도 변화가 좀 있는데 전통 찻집을 운영하던 할머니에게서 다도를 배웠고 틈틈이 커피와 음료 과정을 배우며 기본기를 닦아온 승갑 씨. 그의 내공이 후배들에게 통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죠. 안 그랬으면 저는 바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듣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제 취지와 맞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아차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더 확실히 또 명확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전 사실은 저도 길을 몰라서 너무나 많이 헤맸습니다. 저도 사실 음식을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도 건축, 이 통나무집이나 이런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뭐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이제 18년 차 막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열정 그리고 거꾸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저를 젊은 이제 CEO님들을 뵀을 때 조금 더 그 고생하는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람인데 다행히도 대표님들이 잘 따라주십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충분하죠. 충분하죠.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 손님이 드시고 막 가져가요. 달라고. 근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차 한잔 준비하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지. 그죠? 계속 깨우쳐. 결국에는 조리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운영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배움의 깊이도 찾는 거고 그래서 또 기능장도 뛰는 거고 이 모든 과정 속은 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와 또 딱 맞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하얗게 겨울이 내려앉은 1월의 어느 날. 저 성인이 돼서 작은 집을 좀 새로 만났습니다. 여기 작은 집 놀러 왔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네. 밑도 끝도 없이 작은 집이라니. 오래간만이네. 네네. 아유, 찾아오셨습니다. 잘 되시잖아요. 아유, 인제에서 문체가 최고죠. 군대 간 아들 반기듯 세상 반갑게 맞아주는 주인집 부부. 그런데 사실 처음 만남은 이렇게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르겠으나 포털에서 처음에 확인을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좀 길게 드렸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타당성 따지시라고. 근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확인서를 보내드렸더니 연락이 왔고 이만저만해서 일단 썼던 부분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방송 꺼내서 앉으시지? 아니, 저 당시 승갑 씨의 통나무집 상호는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 함부로 쓸 수 없었죠. 아,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주 운채 상호를 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모두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실수.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도 사과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처신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참 처음 만났는데도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고 이렇게 가면 처음에 우리가 왜 만났는지 그 취지가 없어질 정도로 그 남을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 막 이런 얘기까지 간 거예요.
악연을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양쪽 모두 넉넉한 품을 가진 덕분이겠죠. 그날 이후 두 집은 큰 집, 작은 집처럼 서로 오가는 사이가 됐죠. 대표님이 그때 처음 나를 봐서도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남자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나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건으로 나갔는데 너무 서로 좋게 그렇게 간 거예요. 처음부터. 딱 근데 저희 어머니 첫인상이 없고 생김새도 좀 비슷하고요. 이만저만해서 일단 썼던 부분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처들었지만 뭐 저희는 뭐 고성이 오가면서 그렇게 뭐 성인 남녀가 만나서 그런 부분은 중요는 아니었고요. 같은 상호에 비슷한 메뉴로 장사를 하다 보니 만나면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연구를 레시피에 대한 고급 정보도 오가고 서로의 덕담도 한마디씩.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정이겠죠. 지금은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도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좋아진 것 같아서 그거를 계기로 좀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며칠 뒤 승갑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원주의 한 요리학원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장 시험을 위해 원주와 서울을 번갈아 오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장 시험을 볼 수 있는 똑같은 환경에서 타이머 맞춰서 오늘 실습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좀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무라이션과 오메기. 그래서 4가지를 해서 오늘은 70분, 70분, 30분, 2시간 10분 정도 완성돼야 되고요. 포장도 하시고 이제 재료 가서 먼저 재료 확인하시고 4가지를 어떻게 먼저 기술적으로 하고 중간 과정 언제 하고 뭐를 먼저 완성해야 되는 거를 조금 미리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기능장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기, 현장에서의 경험 모두가 완벽하게 맞아야 하니까요. 기능장은 한식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이 궁중 요리가 기본이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한식이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골동반, 뭐 찹쌀로 만든 다과 종류, 우메기 뭐 이런 것들 해갖고 토탈 오늘 삼색밀상까지 해서 4가지 하려고 합니다. 네네. 불이 밥이 나오는 동안에 그죠? 한쪽에서는 뭐 도라지 전과를 삶아낸다거나 그래서 완성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나오고 한식이라곤 하지만 이름부터 낯선 궁중 요리들. 조리법도 까다로운데 이걸 2시간 반 동안 끝내야 합니다. 완성도 있게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엄두조차 낼 수 없죠. 총 시간은 2시간 반이긴 하나 2시간 내에 끝나려고 5가지 부분을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험장 들어가서 또 마무리가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조리 기능장이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조리의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루는 곳은 최고봉이죠. 마스터 셰프니까. 그래서 이제 한식은 기본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식, 일식 뭐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더 쉽게 하려고 올해 한식이 패스가 됐으면 내년에 막 떨어졌어도 내년에 양식만 해서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번 같이 2개가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가 돼야지만 합격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올해 좀 점수가 모자라 불합격했다. 내년에 또 봐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어요. 승갑 씨는 이제 필기시험 1차만을 합격한 상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원주 유일의 조리 기능장인 스승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도라지 전과입니다. 식사 후 나중에 차하고 곁들여 드셔서 임금님이 드셨던 전과입니다. 도라지 전과라고 하죠. 이 도라지 전과는 어떻게 보면 식사 후면 약간 간식거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꾸덕꾸덕하게 말해서 요즘들은 홍삼 전과 많이 드시죠? 동일한 겁니다. 한식의 시험 범위는 총 1,500가지.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고작 5문제에 불과하죠. 평생 한식을 해온 승갑 씨에게도 이번 시험은 어려운 과제. 사실 한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리 과정이나 하나하나 그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한식은 아시다시피
이런 체계적인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고체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시피를 만들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뭐 합성 첨가물이나 뭐 내진 등등등을 첨가를 해서 액체화